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입니다.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 강의하는 김쌤, 김인호 강의를 1과목을 듣고 오신 분들은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핵심 정리 수업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1강 수업에서 1과목 수업에서 수업을 듣고 왔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 여러분들 까먹을 수도 있고 또 혼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잡는 시간을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드렸다시피 제 강의는 별도의 노트 필기 혹은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강의만 재미있게 듣더라도 저절로 암기되고 예습 복습되는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또 재밌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한번 봅시다. LCD 기억나십니까? 자, LCD 같은 경우에는 자동호 분배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우리 그 인바운드 텔레마케터라든지 혹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가 뭐 아무래도 콜이 들어오는 거니까 인바운드 쪽에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은 전화가 들어왔을 때 그 전화를 그 우리 텔레마케터한테 딱딱 자동으로 꽂아주는 거죠. 비어 있는 그 텔레마케터한테. 그런데 받게 되는 그 콜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콜인데도 저절로 꽂아준다 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다 해서 ACD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AC는 뭐다? 자동호 분배 시스템이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UCD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근데 텔레마케팅 관리사에서는 UCD 정도까지는 아마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래서 UCD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고 그냥 ACD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뭐 그냥 궁금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UCD는 조금 이렇게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콜을 꽂아주는 거를 말해요. 네,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그리고 CM 콜 모니터링. 우리가 이제 영어로 그 표현되는 용어들이 많이 시험 문제 나오긴 합니다만 보통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CM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텔레마케팅 관리자로서 우리 후배라든지 우리 부하 직원분들이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콜을 했을 때 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저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하기 위해서 그 텔레마케터의 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콜 모니터링은 콜을 들여다본다, 모니터링한다 라고 해서 CM. 자, 이 두 가지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 넘어가서 LC, 리스트 클리닝. LS는 솔직히 여러분들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LS는 아실 필요는 없고 LC만 아시면 되는데 그래도 뭐 아무래도 핵심 정리 수업 겸 아무래도 이제 용어 정리를 조금 해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기재는 해봤습니다. LC는 뭡니까? 리스트 클리닝은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방대한 양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 사람들은 장난으로 가입한 거야. 이 사람들은 뭐 모르겠어. 이 뭔지도 모르겠어.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리스트에서 정리한다. 라는 개념으로 리스트 클리닝이라는 깨끗이 한다, 리스트를 깨끗이 한다라는 개념이고 뭐 솔직히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리스트 스크리닝은 뭐냐면 그 깨끗이 된 그 리스트 중에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주요 고객이야. 이건이야. 내가 특별 관리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따로 뽑아서 또 별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리스트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보통 영어를 통한 그 용어 시험 문제 나올 때 스크리닝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를 하실 때는 암기는 아니죠. 그냥 듣고 하시면 되죠. 리스트 클리닝이 뭡니까? 리스트를 깨끗이 정리하는 거. 그죠? 깨끗이 정리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망 고객을 산출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망 고객을 따로 뽑아서 가망 고객만 딱 어떤 폴더나 어떤 영역에다가 따로 저장을 해두고 특별 관리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리스트 스크리닝. 리스트 스크리닝.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자, 우리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객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목표 고객의 명단을 가지고 특정 고객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전선화 시켜가지고 컴퓨터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100개 혹은 하루에 1000개, 10,000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집합체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가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이익을 우선은 안 하죠.
고객과 고객과의 고객과 회사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라든지 판매 촉진을 할 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또 올해 고객인 사람들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 텔레마케팅 관리사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본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 안에도 뭐 4가지, 5가지 뭐 구구장창이 있는데 어차피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요건 요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구분은 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을 때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수당제를 받는 사람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상상을 통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게 됐을 때 그런 문제를 또 틀리게끔 내거든. 아웃바운드는 회사인 우리가 고객한테 전화를 했을 때 아웃바운드라고 부르고요. 인바운드는 고객이 회사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 119 좀 불러주세요 해서 전화해가지고 119 전화하죠. 자, 그러면 그 전화를 받는 소방관들이 인바운드의 역할을 맡게 되는 거고, 그죠? 자, 반대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은 판매 목적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고객이 뭔가 이벤트 당첨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 전화해서 기쁜 마음으로 고객 이벤트 당첨되셨습니다. 누가 전화한 거야? 고객이 물론 이벤트 응모는 했지만 그 당첨되는 사실을 전화를 마케터가 했죠. 텔레마케터가. 그래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가 되는 거고 그걸 뭐라 불러요? 해피콜이라고 부르죠. 해피콜. 자, 고객의 불평, 불만을 접수받는 걸 누가 합니까? 인바운드가 하고 고객의 불평, 불만을 리서치하기 위해서 회사가 고객한테 전화를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웃바운드. 그죠? 자,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개념 파악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도입할 때 그 사전적으로 검수해야 되는 내용 혹은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 여러 가지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스크립트죠.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대본이라고 하는 영어를 표시한 건데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할 때 그냥 전화해서 물론 이제 익숙한 텔레마케터,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 대본 볼 필요 없이 그냥 막 전화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자격증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텔레마케터,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또 개발하고 그걸 또 보수하고 완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굉장히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한테는 중요합니다. 자, 물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고객의 명부, 고객의 명단을 전선한 거라 그랬잖아요. 요래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은 아무래도 고객이 전화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스크립트와 상반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QR 집이죠. 그죠? QR집. 이거 글자가 이상하네. 자, QR집을 통해서 내용을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된다, 어떤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를 상반되는 내용으로 인바운드에서 활용하는 거는 QR집이죠. 그죠? 자, 뭐 상반된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마케팅의 4가지 요소. 자, 마케팅 믹스의 4가지. 믹스 빼도 됩니다. 마케팅의 4가지 요소라고 부르는 4P. 이 시험에 거의 해마다 그 시험마다 시험 문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뭐 프라이스라든지 플레이스라든지 이렇게 영어로 외우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PPPP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알려드린 게 있어요. 자, 뭡니까? 피치 한 박스를 기억나시나요? 피치 한 박스를 평창에서 직거래로 공수해와. 평창에서 직거래로 공수해와. 8,000원에 8분 동안 타임 세일 중입니다 라고 했죠. 8분 8,000원.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피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판매품, 제품. 그죠? 평창에서 직거래로 공수해와. 이건 유통이죠. 유통. 제품. 글자는 못 쓰니까 이해해 주세요. 8,000원에 이거는 가격이죠. 그리고 8분 동안 타임 세일 중입니다. 이건 프로모션 촉진에 해당합니다.
촉진. 그죠? 자, 그러면은 제품 유통 가격 촉진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그거를 정리하기 좀 힘든 분들은 피치 한 박스를 평창에서 직거래로 공세와 8,000원에 8분 동안 타임세일 중입니다. 자, 머리에 넣으셨죠? 자, 그리고 코틀러 제품의 3가지 수준 들어갈 차례입니다. 제가 이 코틀러라는 양반 때문에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굉장히 이 사람 거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텔레마케팅 관리회사에서는 이 3가지 정도만 아시면 된다. 코틀러의 제품 3가지. 제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3개를 나눈 거야. 근데 그 3개에 해당하는 게 핵심, 유형, 확장이 있는데, 보통 객관식 문제 나올 때도 이 순서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거의 99.9% 이 순서로 내.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뭔가 제품을 살 때 그게 소비자로 하여금, 내가 제품을 사는 소비자인데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 나 더워. 지금 더워 죽겠어.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이 필요해. 날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의 기능은 시원하게 해주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핵심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유형은 뭡니까? 시원하게 해주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은 약간 파스텔통의 벽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제 상표라든지 삼성 걸 살 것이냐 위니아 걸 살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어떤 제품의 수준을 책정하는 것을 바로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확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프터 서비스. 이거 사면 김인호의 김쌤의 텔레마케팅 관리사 사면은 떨어지면 어때요? 그럴 일은 없어. 강의를 한 2번만 봐도 떨어질 일은 없어. 하지만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뭐 몇 개월간 강의를 무료로 연장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확장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소비자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판매 촉진을 인적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시원하기만 하면 돼요. 전화는 통화만 되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고, 그죠? 그분들은 핵심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고객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는 신세대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너무 좋아야 돼. 통화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하지만 난 통합 품질보다도 기능보다도 디자인이 좋아야 돼 라고 고르는 분들은 이 유형에 주안점을 주는 분이고, 그리고 샀는데 전기 제품 샀는데 고장이 잘 나더라. 애프터 서비스가 좀 긴 곳이 필요해. 짓고 그래서 난 잘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보통 확장에 대한 내용을 주안점을 두는 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안내를 하고 뭔가를 판매 촉진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울 때 어떤 내용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코틀러의 제품 3가지 수준, 핵심, 유형, 확장까지 들여다봤고요. 자, 그리고 고가 정책과 저가 정책, 가격 탄력성, 소량 납품, 다량 생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물건을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이거를 비싸게, 김인호 강의를 500만 원에 팔아. 자, 김인호 강의를 5만 원에 팔아. 자, 물론 이제 그 가격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고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물건 자체가 고품질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높은 가격에 하더라도 사람들이 비싸도 산다. 그래서 탄력성이 없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적다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고가 정책이고, 저가 정책은 뭡니까? 반대로 탄력성이 높다. 비싸면 안 사. 뭐가 그렇습니까? 물이라든지 혹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우리 그 자판기 커피? 자판기 커피를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편의점에서 막 3,000원짜리, 4,000원짜리, 2,000원짜리 다양하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밥 먹었는데 이제 커피 한 잔 먹을까 하는 사람들이 중에, 혹은 물 한 잔 마실까 하는 사람들이 편의점 가가지고 막 10만 원짜리 막 물을 사지는 않겠지. 그죠? 그런 분들이 보통 저가 정책, 그런 상품들을 저가 정책을 써야겠죠. 탄력성이 높다, 탄력성이 있다, 가격 탄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고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대량 생산하진 않아요. 고가 정책은 소량 납품, 그리고 저가 정책은 대량 생산, 이렇게 머리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소한 재미가 있다. 이거 유통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유통 관련해서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처음에 생산자로부터, 자, 어디가 옵니까?
도매가 먼저예요? 소매가 먼저예요? 처음에 도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중간 도매 해가지고 또 도매가 있을 수가 있어. 또 도매가 있을 수가 있어. 어찌됐건 소비자 옆에는 소매상과 그리고 소매상 옆에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매상과 소비자를 묶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소소한 재미가 있다.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소소한 재미가 있다. 유통에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 라고 짚어드렸었죠. 자, 그리고 구매 습관별로 소비 제품을 구분한다면, 자,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데 어떤 습관이 있나 봐요. 그 습관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 있어요. 자, 편의품은 뭡니까? 물이라든지 편의점에서 쉽게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냥 툭툭 구매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편의품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전문품은 뭡니까? 고민 좀 많이 해야 돼. 여러 가지 알아볼 것도 알아보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하는 명품 같은 거죠. 명품 같은 거죠. 요거는 물이죠. 물 같은 거. 자, 그리고 선매품 같은 경우에는 중간. 뭔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구매 습관이라기보다는 구매를 고민한 정도, 요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품 같은 경우는 고민 없이 그냥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는 물. 그리고 전문품은 고민 좀 많이 해야 돼. 돈을 많이 모아야 돼. 행복해지기 위해서 명품 같은 거고, 선매품은 전자제품 같은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전문품 같은 경우에는 명품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가 정책이 유리하기 때문에 고가 정책이 맞아 떨어지죠. 만드는데 뭐 한 장인 한 명이 무슨 백 하나 만드는데 뭐 한 4, 5일 혹은 5, 6일 혹은 10일 동안 열심히 수작업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2만 원에 팔아. 그럼 뭐 먹고 장사하겠어요. 그죠? 자, 전문품은 고가 정책에 어울리고 편의품은 저가 정책에 어울리겠죠. 자, 그리고 선매품은 왔다 갔다. 그죠? 자, 그리고 개방적 유통경로, 선택적 유통경로, 전속적 유통경로. 자, 유통경로 관련해서도 뭐 솔직히 뺄까 들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이제 5개만 해가지고 유통경로 제외시켰다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보너스 문제로 마치자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일단은 개방적 유통경로라고 하는 거는 쫙 뿌리는 거. 우리 물 같은 거. 어디서든 구멍가게든 편의점이든 백화점이든 뭐 못 구하는 데가 없어. 그죠? 개방적 유통경로에 어울리는 내용이고요. 반대로 전속적 유통경로는 그곳에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 명품 가방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선택적 유통경로는 뭡니까? 중간. 그러니까 전자제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선생님, 아까 뭐 어디 갔어? 아까 심에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 있는데 그러면 개방적인 거는 편의품에 어울리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전속적인 거는 어디에 어울리겠어요? 전문품에 어울리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선매품이 우리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선택적 유통 경로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 촉진이 있죠. 자, 보통 마케팅 촉진이라고도 부르고 마케팅자 빼고 촉진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프로모션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우리가 마케팅의 4가지 요소, 마케팅 믹스의 4가지 요소 해가지고 우리가 4P 했었잖아요. 그죠? 제품, 유통, 가격, 촉진. 그 촉진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 촉진에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와 대화하는 창구인 광고와 기업의 광고와 홍보. 광고 홍보 차이는 혹시 기억나시죠? 광고는 광고하는 거. 우리가 3,000원에 타임세일 중입니다 하는 광고하는 거. 홍보는 기사 내는 거. 약간 브랜드 가치 쪽에 치중되어 있죠. 그리고 판매 촉진. 그리고 인적 판매도 들어간다. 마케팅 촉진에서 인적 판매도 들어간다. 자, 이거를 제가 강조 그때 뭐라고 드렸습니까? 자, 아무래도 마케팅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사람들이 마케팅은 광고팀 아닙니까? 마케팅 부서 우리 회사에서는 광고팀인데요. 하지만은 마케팅 촉진에서 인적 판매도 마케팅의 하나의 촉진의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적 판매도 마케팅 촉진에 들어간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인적 판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텔레마케팅 관리사를 준비하니까 인적 판매에 해당하는 순서를 준비해 봤어요. 고객을 예측하고 이 만두가 주부가 살 것인지 젊은 분이 살 것인지
사전 준비를 찔 것인지 볶을 것인지 사전 준비를 하고 접근을 해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접근을 해서 제품을 소개하고 비비고야 의견 조정을 해서 비싸? 너무 비싸? 양이 적어? 구매를 권유하고 2개 사면 내가 하나 더 줄게. 그죠? 자,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인적 판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인적 판매기 때문에. 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쌍방향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인적 판매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접근, 강력한 접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팜플렛이라든지 혹은 인터넷 내용보다도 사람이 직접 우리 인적 판매를 할 때는 좀 더 강한 주의력을 줄 수가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직접 부르니까. 그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후 관리,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사고 이제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후 관리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구매한 고객한테 이 구매한 제품이 어떻는지 전화를 걸었어. 내가. 그럼 나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인바운드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한 거예요? 아웃바운드죠. 전화를 걸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마케팅 정보 시스템. 마케팅 정보 시스템에 수십 가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딱 2가지만 여러분들 알고 가자고요.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어떤 이렇게 스파이 이런 거기 때문에 타사, 경쟁사를 조사하는 거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어떤 내외부전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회사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걸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야. 결정을 내려주진 않아요. 결정을 내려주진 않고 결정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의사결정 시스템, 요 앞에다가 마케팅자 붙어서 마케팅 의사결정 시스템,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STP 뭡니까? S는 뭐예요? 시장 세분화. 기억나시죠? 시장 세분화. T는 타겟 시장 설정. P는 포지셔닝. 자, 그래서 STP라고 하는 거에 또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는 STP는 시장 세분화, 타겟 시장 설정, 포지셔닝이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일단은 시장을 세분화하는데 내가 어떤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 시장을 막 쪼개는 거야. 진출하기 전에 세분화해가 쪼개가지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텔레마케팅 관리사 시장을 이제 진출하려고 한다고 쳤을 때 이쪽은 실강, 이때는 인터넷 강의, 이쪽은 좀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 이쪽은 젊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 이거는 김인호가 하는 강의, 그러니까 시장을 막 고객을 쪼개가지고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겠죠. 타겟 시장을,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타겟 시장을 설정을 했으면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업이 고객한테 그려지는 3차원적인 어떤 이미지 같은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삼성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현대차, 그래. 좋은 걸 생각합시다. 기아차, 그래.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니치 마케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따지자면은 공제부터 시작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 헷갈리지 말라고 딱 3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니치 마케팅은 뭐예요? 니치 마케팅은 틈새 시장을 찾아서 하는 것이 니치 마케팅입니다. 틈새 시장. 자,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틈새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최근에 제가 이제 홈쇼핑을 보다 보니까 이제 샤워기를 우리가 이렇게 딱 꽂아두잖아요. 샤워기 헤드를. 근데 그 샤워기 헤드 뒤에다가 이제 뽁뽁이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를 상품이 나온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샤워기 요즘에는 샤워기가 이제 필터 해가지고 거른다 이런 거 있는데 그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벽이 이제 대부분 화장실은 타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손쉽게 붙여서 애견부터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조종할 수 있게끔 하는구나.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했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전략이 좋네, 제품이 좋네라고 설정을 했는데 틈새 시장을 찾는 게 니치 마케팅이죠. 자, 바이러스 마케팅은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바이러스 마케팅 얘기를 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러스 마케팅은 구전 효과로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객을 물어오는 거 막 이렇게 막 퍼뜨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배민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뭐 서비스로 더 드릴게요. 그 댓글을 보고 사람들이 또 구매 의욕을 느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저 혹은 일반 그 SNS 통해 가지고 우리 카스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음식점을 홍보하는 우리 셀럽들이 많죠. 그게 바로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차별화 마케팅. 차별화 마케팅은 영어도 아니고 어렵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차별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타사와 차별점을 둔다. 타사는 이렇게 전략을 세웠는데 우리는 마케팅을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기업인 나 김인호가 두 개의 시장을 진출을 할 때, 내가 텔레마케팅 관리사를 실강도 진출할 것이고, 실강 시장도, 인터넷 강의하는 인강 시장도 진출할 건데, 실강에서는 이런 정책을 피고, 인터넷 강의는 이런 정책을 펴야지라고 시장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다르게 하는 것을 차별화 두고 하는 것을 차별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준비를 해봤어요. 자, 한번 내용 정리를 했죠. 자, 아무래도 이제 1과목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 강의를 조금 열심히 보시고 또 우리 그 뭐 좀 부족하신 분들은 우리 그 핵심 정리하는 이 강의를 좀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 80점 이상은 충분히 맞지 않을까 믿어 싶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